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연으로 직장 생활을 해본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함정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신분과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름은 가명으로 차려졌지만 그 압박감, 딜레마, 덫에 걸린 듯한 느낌, 이 모든 것은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입니다. 만약 직업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의 경계가 위험하게 흐려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문율의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지은입니다. 작년은 익숙합니다. 거의 텅 빈 사무실, 천장의 차가운 조명이 깨끗한 책상 위를 비춥니다. 벽시계는 거의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신 사장님의 제안은 무신했습니다. 지은씨, 오늘 야근 좀 합시다. 하지만 한국에서 야근은 단순히 일을 더 하자는 의미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회식의 세워국이며 진짜 사무실 정지가 벌어지는 비공식적인 업무의 연장입니다. 그리도 그날 밤 그 회식은 단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이미 무거웠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일이 그것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매일 지뢰밭을 헤쳐나가야 하는 고뇌를 다룹니다. 헌신적인 직원과 순동적인 개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고 불복종으로 낙인 지켜가 경력의 위협을 받을까 하는 마비적인 두려움과 예스, 예 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를 이율하는 더 큰 공부를 자극합니다. 이것은 오후 8시에 끝나지 않는 위기질서에 갇힌 고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갑을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선 모든 계약, 모든 관계에는 갑, 즉 권력을 가진 측 사장과 을, 즉 불이하는 위치에 있는 측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 권력 역학이 어떻게 왜곡되어 강압의 도구가 사용될 수 있는지, 함께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의무적인 행동이 어떻게 경계 신범의 첫 단계가 되는지를 막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넘겨한 첫 번째 경력은 작은 요리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 근처의 개인적인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간 후에는 그는 초록색 서치지병에 집을 올라삽니다. 제 손에 들린 그 잔의 무게는 그 크기에 비해 불균형했습니다. 우리 기업 문화에서 상사가 특히 설사 대표가 잘해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불복종의 행위입니다. 그 테이블에 훨씬 더 넘어가서까지 울려 퍼지는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동료애의 의식이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폭대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술차례 예절은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단을 채우시는 행위는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내밀면서 그는 저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첫 번째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이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해가 말해지면 그 이후에 뭐뭐든 아니오는 기하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더 도전적이고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에 그 첫 번째 상호작용의 반식관원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취하게 하거나 김상을 풀게 하려고 술을 권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인 덕밀도로 소명의 예랑 우리가 외로운 선이 있는 곳을 저의 주된 제안하기 전에 그를 기쁘게 하여 불문일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가 의향이 있으니 입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초정한 자는 올려 라면은 전주였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전든 그의 주로 규율을 따를 거라는 설례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에 대한 비유는 이렇게 찍습니다. 소지자는 술 담는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쇠였습니다. 사장님이 그것을 저에게 내밀면서 저의 자신의 직업정이고 개인주를 통선 대식 담격의 명문을 열도록 전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을 받고 문무가 명하는 대로 정적의 표시로 주선으로 돌려받음으로써 저는 엄청난 문을 어긴 아까칼에서 그 열쇠를 그의 손에 직접 넘겨줬습니다. 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퍼져나가는 공포에 그가 그분을 열탁정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잔의 술과 이르제 작전이 오간 후에 개인적인 그 식당의 공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날 밤에 두 번째 출러탕을 던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서 눈까지 보이지 않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증인즉 오늘은 일 충분히 했습니까? 일 말고 다른 것 가자. 다른 거 가자. 이 문장의 사악한 전주성, 그것이 저를 당연히 공부적으로 가들천이 되는 그것의 완전한 의도적인 보호성에 있습니다. 이 문장, 이 강압적인 심리 언어의 걸작을 해부해 봅시다. 이 문장은 의도로 가득 차 있고 함축적인 의미로 무겁지만 명시적인 선언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호텔에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호한 언어는 권력 남용자들의 주된 도구입니다. 그것은 안개를 만들어냈고 희생자가 의도를 해독하도록 강요하는 회색지대를 만들지만 가해자는 모호함 뒤에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럴듯한 부인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끕니다. 사장님은 자신의 제안을 언제든지 악의가 없었다고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만약 제가 나쁘게 반응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며 일어선다면 그는 습게 순진한 놀라움의 표정으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주인 씨? 오해했군요. 나는 김장을 불기 위해 노래방에 가자고 말한 거였어요. 또는 나는 그 새로운 기밀 프로젝트를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논의하자고 말한 거였어요. 함정을 아시겠습니까? 모호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애석이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깁니다. 만약 제가 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더러운 마음을 가진 것은 저입니다. 만약 제가 그리 고발한다면 편집증 환자는 저입니다. 그는 저를 심리적으로 공지해보라뇨. 제가 내기의 맛을 확고한 근거에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생자가 더 지르는 보이지 않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서 안전한 대답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정한 쉬운 출구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니요 사장님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저는 도단적이고 무복종하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저하며 예서라고 했거나 무슨 말을 돌리려고 했다면 제 침묵이나 주저함은 동의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목근성 마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토당 몇십 개의 신다리를 되가놨고 각스나지오는 다른 종 내 손실로 곧났습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그 잔인한 산재성의 해도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시적인 헝터주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우리의 직업적 현실하는 가운데 괄호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공간, 규칙 없는 공간, 의미의 공백을 다들었고 그는 저를 그 공백으로 조다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이 느낀 타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명하는 직임은 전체가 저의 것이 하는 것을 완벽히 알면서 그는 저를 한강으로 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함정을 들이고 제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고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함정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저와 사장님에게만 도중을 맞추는 것은 실수입니다. 렌즈를 넓혀 그 사무실을 멱질, 텅민재기사들이 있고 저의 동료들이 남기고 간 침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장님 같은 거 알지 않는 나와 싱크입니다. 문제는 그가 촛불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좀 뭔가입니다. 나는 단지는 어디 있었나요? 김가정님, 박kim자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들은 제가 사장님과 마땅히 안 늦은다는 것을만 크게 알면서도 엘베이어 짐시 나는 다른 이사방의 시선을 패하며 하나둘씩 떠났나요? 그들의 침묵, 떠나려는 그들의 선임 하나 데리는 만복고 몇 바른 눈건이었을까요? 이 마피식이 엿벼가는 만명백에 설명하는 사회학도 형경이 있습니다. 다원적은 무지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규범을 거부하지만 대부분을 다른 구성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믿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문제를 만들지 않기니 그들은 개인적으로 경면하는 규범에 공개적으로 순응합니다. 제 사무실의 모든 부산들이 강인한 훌줄단 늦게 까는 술을 마셔야 하는 것, 상사 등의 농담을 건대하는 이 문화를 강은요 했을 것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간이 일어나서 너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순놓은 수용의 거짓된 뇌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외간 이 중적 공모가 사장님 같은 다혈자들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반직관적이고 우울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악당은 단지 제 사장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전체 기업 시스템을 감염시킨 질병의 가장 추악하고 가시적인 승상일 뿐입니다. 침묵의 문화, 탐욕을 일으키지 마라, 승진하려면 버텨라 라는 문화가 진정한 악당입니다. 그의 권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싼 생태계에 의해 매일 부여되는 권력입니다. 바른 쪽에 보는 인사과와 회장급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관리자들을 오후 6시에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건읍을 재촉하는 동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는 오직 시스템이 그에게 명직을 보장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집니다. 그 직장 환경을 묘사하는 가장 강력한 비유는 사무실 공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무자비한 먹이소스를 가진 정글. 사장님은 최상의 표적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찌 그 정옥의 다른 동물들, 초식 동물, 작은 동물들 이 생존의 잔인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휘장령이 되지 않기 위해 가장 안전한 전략은 다른 쪽을 보고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서 오늘 밤 포직자가 다른 희생자들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희생자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기회를 상징해야 할 그 사무실의 북들은 제알 사냥의 조용한 그리고 국무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함정은 설치되었고 문 안에 국무가 있으면 포식자는 제 앞에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안에 후회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복바하던 괴잔, 조량과 융상의 소용돌이로 이것이 진정한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제 자신의 경신적의 침묵 속에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지만 모든 길이 다른 형태의 전율로 이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컨넌만의 손실 회피라는 개념은 제가 느꼈던 엄청난 안타까움을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 배가 무언가를 잃은 고점이 같은 가치의 뭔가를 얻는 줄금보다 심리적으로 좁아나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앞에 이즈 그는 뭐했습니다. 아마도 승진, 사장님의 인정직 경력이 계속. 하지만 손실을 구체적이고 즉각적이고 무서웠습니다. 제 직업을 잃어차가는 두려움은, 제 성품을 더럽힐까 하는 두려움은, 제 동료들의 존경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제 생계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도록 전멸되고 나영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밤의 진정한 협상은 사장님과 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과의 필수적인 협상이었더니 나 최아는 목소리가 야망의 목소리가 속상했습니다. 지원아, 너 여기까지 오잖아. 정말 열심히 일했잖아. 밤과 주말들을 시즌됐어. 그냥 하룻밤이야. 그냥 웃고 똑똑하게 굴고 상황을 잘 헤쳐나가. 한순간의 불평함 때문에 모자란 거 망치지 마.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에드먼드 신이 만든 조직 심리학의 개념 중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질문을 하거나 아이디어에 반대하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대인관계의 위험을 감수해도 처벌받거나 굴욕을 당할 염려가 없다고 느끼는 안전한 업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그의 다른 거라는 말로 사장님은 단지 저를 희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심리적 안정감을 살해했습니다. 이전에는 야망과 잠재력의 장소였던 사무실이 하룻밤 사이에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그와의 모든 상호작용, 모든 이메일, 모든 회의는 이제 불길한 한축되는 의미를 띠게 될 것입니다. 모든 칭찬은 의심스러울 것이고 모든 비판은 가능한 보복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처한 함정의 가장 잔인한 깨달음입니다. 결과는 제 선택에 관계없이 저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단호하게 고소를 했다면 저는 미묘한 보복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쁜 프로젝트가 제 책상으로 보내질 것이고 이전에는 훌륭했던 제 업무 평가는 개선할 부분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회의나 전략적인 정신직사에서 미묘하게 배제될 것입니다. 저는 서서히 직업적으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식으로든 굴복했다면 저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학대, 아마도 더 노골적인 학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확신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경기가 협상 가능하다는 신고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저를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학대 행위였습니다. 제가 어떤 문을 선택하든 둘 다 어떤 종류의 지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직장 환경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최종적인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은 저에게 단지 소주 한 잔을 따라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적으로 그는 사무실의 환기 시스템의 가운데 보이지 않는 독약한 병을 끼얹었습니다. 아무도 그 냄새를 보거나 맡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제가 매일 직장에서 숨쉴 공기는 오염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직장 환경의 건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전 하루 8시간 동안 지극적인 미소를 띤 채 독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겉보기에는 평범했던 야기날 밤에서부터 우리는 가불관계의 억압적인 문화 깊숙이 빠져들었고 강하게 언어를 해독했으며 수많은 전문가들이 야망과 도놈성 사이에서 강요당하는 불가능한 계산을 목격했습니다. 지은이의 이야기는 단지 괴롭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성찰은 수많은 기업의 복조를 메아리 친 질문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문화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직업적 배신이라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대한 의무는 어디에서 끝나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의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의 마지막 비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전략, 지능, 그리고 패배한 기업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비유, 바로 바둑의 비유입니다. 복잡한 권력 관계를 가진 기업 생활은 바둑 한 판과 같습니다. 당신이 바둑판에 놓는 모든 돌, 당신이 수락하는 모든 프로젝트,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당신이 지키는 모든 침묵은 장기적인 전략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날 밤 제 사장님, 즉 갑은 공격적인 수를 둬왔습니다. 그는 제 바둑판의 중요한 돌, 제 진실성, 제 총력, 제 미래를 잡으려 했습니다. 제 응수는 어떤 바둑 기사와 같이 단지 방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게임은 아버지의 모든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바둑에는 신하우신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한 것처럼 보았던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한 기사가 두는 눈을 부시고 예상치 못한 창조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의 한 수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위협을 무력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를 폭로할 미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바둑판에서 자신의 나머지 위치를 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마도,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성찰입니다. 진정한 신의 한 수는 게임 내에서의 한 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일어나서 바둑판 전체를 뒤엎고 조작되고 부정직하며 명예롭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게임을 포기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승리는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 자유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권력과 저항의 이야기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관점을 공유해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직업적, 개인적 삶을 정의하는 복잡한 판들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